주간 꿀에! 오랜만에 외치니까 낯서네요. 그래도 올 시즌 내내 외칠 거니까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간 꿀에! 그렇습니다. 2025-26 시즌 라리가가 개막을 했습니다. 1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지만은 3대 0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경기력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후반전 좀 답답했거든요. 마요르카가 2명이나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이 뛰는 마요르카를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압도하고 제압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느슨하다는 느낌이 좀 더 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이 경기력이 불만족스럽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르셀로나뿐만이 아니라 1라운드에서는 강팀들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비아레알이 승리했고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승리를 거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우승 후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프리킥으로 환상적인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2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피할 수는 없었죠. 1라운드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수요일 새벽에 레알 마드리드 오사수나전이 펼쳐지니까 1라운드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는데, 사실 1라운드 한 경기만으로 어떤 팀의 전력이라든가 상황을 100%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한 경기일 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경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이 팀이 이번 시즌은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마요르카전을 돌아보고 한지 플릭 감독이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한번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신입생들의 활약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주간꾸레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 고! 바르셀로나는 라리가 1라운드 마요르카 원정에서 3대 0으로 가볍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7분에 하피냐가, 전반 23분에 페란 토레스가, 그리고 종료 직전에 라민 야말이 연속으로 골을 넣으면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전반 7분 하피냐의 골은 작품이었습니다. 오른쪽에서 라민 야말의 크로스, 바운드된 볼을 하피냐가 오프드볼 상황에서의 움직임을 통해서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라민 야말과 하피냐의 콤비 플레이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페란 토레스의 중거리 슈팅에 의한 골은 그전 상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 선수하고 한번 신경전이 있고 나서 라민 야말이 뭔가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수비수 3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 앞에 수비수가 한두 명 또 있었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왼발 슈팅으로 아름다운 궤적으로 골을 넣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경기 바르셀로나 승리가 이상하진 않아요. 물론 저는 마요르카의 전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라사테 감독이 와서 포백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고 굉장히 빠른 공격, 끈끈한 수비력, 그래서 지난 시즌 라리가 10위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번 여름에는 파블로 토레도 영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요르카의 경기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었는데 마요르카가 전반전에 2명이나 퇴장을 당했어요. 모르라레스가 경고 누적으로 전반 33분에 퇴장을 당하더니 무리키가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 얼굴을 가격하면서 전반 39분에 퇴장을 당했습니다. 2명이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결국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죠. 경기 기록을 살짝 보면 점유율은 29대 71, 수적 우위에 바르셀로나가 있고, 솔직히 수적 우위가 아니더라도 바르셀로나는 점유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점유율에서 바르셀로나가 7대 3 정도로 앞서 있는 모습이었고요. 슈팅 숫자는 4대 24,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는 1대 8이었습니다. 반칙 숫자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마요르카가 카드도 많이 받고 퇴장도 2명이나 나왔는데 반칙은 8개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반칙을 17개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반칙을 많이 활용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경기에서는 3가지 이슈가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라민 야말의 슈팅을 라이오가 머리로 걷어내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거든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페란 토레스가 중거리 슈팅으로 골을 넣어요. 그런데 라이오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주심이 사실은 휘슬을 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머리 쪽에 충격을 받으면 바로 의료진을 불러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심이 휘슬을 불었어야 되는데 휘슬을 불지 않았어요. 근데 휘슬을 입에 갖다 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르카 선수들은
이거는 휘슬을 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페란 토레스는 휘슬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를 그대로 전개를 시켰고 그 가운데 골을 넣은 거죠. 당연히 이 장면 이후에 마요르카 감독과 선수는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왔죠. 그 상황에서 모를라레스가 옐로카드 한 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라사테 감독도 옐로카드 한 장을 받았는데 아라사테 감독이 주심과의 얘기에서 아니 지금 라이오가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 그럼 경기를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심이 헤더 클리어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전개를 시켰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심이 휘슬을 불었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라리가 주심들 경기 운영 또 문제를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 의해서 마요르카는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 전반 33분에 모를라레스가 또다시 반칙을 범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반 39분에 마요르카 역습상황에서 무리키가 발을 높게 들었고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주심이 처음에는 옐로카드를 꺼냈지만은 VAR 끝에 레드카드가 나오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거는 위험한 동작이기 때문에 레드카드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슈가 되긴 했지만은 큰 문제는 없는 장면 같아요. 그리고 전방 막판에 하피냐 선수가 상대 선수를 무리하게 태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심이 바로 옐로카드를 꺼냈는데 마요르카 벤치 앞에서 이루어진 장면이니까 마요르카 감독이나 선수들이 흥분했겠죠.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해서 이미 레드카드를 2장을 받았기 때문에 하피냐도 레드카드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항의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옐로카드에 멈추는 장면이 있었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2025-26 시즌 출발이 좋지 못하죠. 개막전에서 레드카드 2장이 나왔으니까요. 기록을 보니까 2007년 8월에 헤타페가 07-08 시즌 개막전에서 레드카드 2장을 받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개막전에서 레드카드 2장을 받은 팀이 마요르카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16-17 시즌 이후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팀에 레드카드가 52장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레드카드에 의한 이익을 가장 많이 본 클럽이라고 해요. 사실 바르셀로나의 스타일을 생각했을 때 기술적이고 패스를 많이 돌리다 보니까 상대가 반칙으로 끊는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상대팀에서 레드카드가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이슈가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라이오가 쓰러진 장면에서 페란 토레스가 골을 넣은 것은 주심이 경기 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바르셀로나 올 시즌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본다면 지난 시즌과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공격을 전개할 때 3-2-5 형태였고요. 오른쪽에 라민 야말이 솔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솔로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라민 야말 앞쪽에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페르민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페란이 최전방, 그리고 하피냐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바이데가 위로 올라와서 윙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햄스트링 부상이라서 페란 토레스가 선발 출전했고요. 페란 토레스는 일단 골은 넣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레반떼전에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왔을 때 공격진을 다시 한번 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인상 깊게 본 거는 전반전에 페르민이 굉장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후반전에 다니 올모를 투입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하피냐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라민 야말 그리고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하피냐가 자주 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얘기는 라민 야말이 어차피 레프트백 한 명을 끌고 가니까 상대가 레프트백과 센터백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면 하피냐가 그쪽 공간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득점 기회를 만들거나 득점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전과 후반전 공격 쪽에서 배치가 살짝 변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비 쪽도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니고가 알 나스르로 떠났기 때문에 아라오가 선발 출전한 건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쿤데가 아니라 에릭을 선택한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에릭을 선발 출전시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라우오를 보좌하기 위해서 에릭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쿤데는 운동신경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많이 뛰고 그리고
야말이 공격을 전개할 때 돌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면서 공격 기여도를 높여주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될 때 빠르게 내려오면서 커버하거나 아니면 반칙으로 끊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에릭은 스피드가 뛰어나지 않는 반면에 발기술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빌드업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쿠바르시, 아라오, 에릭 형태의 3백이 되고 왼쪽에서 빌드업은 쿠바르시, 오른쪽에서 빌드업은 에릭이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라오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파이터적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라오의 공간을 에릭이 또 커버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에릭에게 기회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기 끝나고 나서 한지 플릭 감독에게 물어보니까 한지 플릭 감독은 프리시즌에 폼이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선발 출전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쿤데가 선발로 뛸 가능성이 매우 커요. 왜냐면은 바이데, 쿠바르시, 아라오 그리고 쿤데면 그러면 수비수 4명의 스피드가 다 뛰어나거든요. 이 경기에서도 한지 플릭 감독은 수비 라인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 가운데에서 라인 컨트롤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공간이 열렸을 때 빠르게 내려와서 커버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비수들이 스피드가 갖춰진다면 뒷공간이 뚫렸을 때 재차 수비할 때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아라우어는 플레이하는 거 봐서는 불안한 면이 또 있습니다. 자꾸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장면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면이 있는데 텐센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텐센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여기에 조한 가르시아 미쳤습니다. 조한 가르시아 너무 잘해요. 뒷공간 커버하는 움직임도 좋았고 선방도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일단 바르셀로나는 지난 시즌의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오되 공격과 수비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준 경기였다. 다만 수비는 상대가 2명이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 경기만으로 평가하기엔 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한지 플릭 감독은 만족감보다는 불만족을 표했습니다. 경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9명에 대해 50% 또는 60%로 플레이해서 안 된다. 우리는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빨리 뛰어야 되고 더 많은 골을 넣어야 된다. 공과 경기를 통제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우리는 몇 가지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아라사테 감독은 페란 토레스에게 실점한 그 장면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선수가 머리에 타격을 입으면 경기를 멈춰야 한다. 주심이 휘슬을 불었어야 됐다. 주심이 휘슬을 불지 않고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전개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골이 나왔다. 그래서 2대0이 됐고 경기는 더 어려워졌다. 그런 이야기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다음 경기에도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는 명확해야 된다고 아라사테 감독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모르라레스 첫 번째 옐로카드가 항의 장면에서 나왔잖아요. 아라사테 감독도 옐로카드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 장면 때문에 마요르카 선수들이 흥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키가 무모한 동작으로 또다시 레드카드를 받는 장면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심의 경기 운영이 아쉽죠. 아쉽습니다.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아쉬운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일단 첫 경기를 잘 넘긴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이 경기의 주인공은 라민 야말입니다. 근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은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입니다.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가 90분 출전해서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바르셀로나 공식 첫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거죠. 선방 1회, 볼터치 24회, 스위퍼로 처리가 2회입니다. 바르셀로나 골키퍼 극한 직업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뒷공간 커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수비 라인이 위에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뒷공간 커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수비수의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2차례 보여줬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에 빌드업에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100%입니다. 16번 시도해서 16번 성공을 했고요. 볼 경합도 100%입니다. 3번 시도해서 3번 다 볼의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 정도로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의 활약은 눈부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등번호가 13번인데 1번이 이냐키 페냐죠 지금. 근데 이냐키 페냐는 이적할 가능성이 크고 그런 1번을 비워둔다는 얘기가 됩니다. 테오 스테겐이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1번을 다시 차지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 것이 아닌가
이것은 바르셀로나와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가 테오 슈테겐에 대해서 존중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경기 조한 가르시아 골키퍼에게는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바르셀로나 데뷔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경기 전 몸을 푸는 과정에서 왼손 손가락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압박 테이핑을 하고 경기에 임했고요. 경기 중에는 무리키하고 충돌을 했어요. 얼굴을 얻어맞아가지고 이만큼 부어오른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실력 발휘는 확실히 했죠. 나이가 깡패라고 24살이니까 빨라. 무엇보다도 발이 빨라요. 예측력이 뛰어난데 발이 빨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위치 선정이 좋다는 얘기예요. 상대가 슈팅을 때릴 때 코스를 예상하고 벌써 그 위치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선방도 쉽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프리시즌 모습을 봤을 때는 1차 세이브 다음에 2차 동작도 좋아요. 그만큼 반사신경도 뛰어나다는 얘기고요. 선방 능력도 갖고 있고요. 물론 이 경기에서는 선방이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마요르카가 수적 열세로 슈팅을 많이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방을 한 차례밖에 하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4살이니까 앞으로 10년 정도는 바르셀로나의 최후방을 책임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경기 MVP 라민 야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이것이 바로 바르셀로나 넘버 10의 플레이입니다. 호나우지뉴가 보여줬던 것, 메시가 보여줬던 것 똑같이 보여주진 않지만 그만큼의 플레이를 또 펼쳐주고 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호나우지뉴한테도 그렇고 메시한테도 그랬어요. 라민 야말이 볼을 딱 잡는 순간 기대가 돼요. 팬들을 설레이게 만듭니다. 이 경기에서 90분 출전해서 한 골 1개 이동을 했습니다. 슈팅 9번 하고 유효슈팅 3번 해서 한 골을 넣은 거죠. 기회 창출을 3번이나 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78%, 드리블 성공률은 67%, 볼 경합 성공률은 56%인데 그냥 숫자로 얘기하자고요. 드리블 성공 6번 했습니다. 볼 경합 성공 9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드리블을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성공시킨다는 얘기고요. 볼 경합에 관여를 많이 하고 많이 성공시킨다는 얘기예요. 적극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에 테크닉, 드리블, 넓은 시야, 패스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도움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올 시즌, 지난 시즌 말부터죠.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경기에서도 한 골을 넣었고 올 시즌은 라민 야말의 득점력이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저는 경기를 보는 내내 만족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라민 야말이 9개의 슈팅을 했는데 초반 6개는 정확도가 부족했어요. 막판 3개가 유효 슈팅이었고 9번째 슈팅, 마지막 슈팅이 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점 조준에서 문제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막판에 유효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자니만 몰아치는데 와, 제 마음속에서는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인데 훌리안 알바레스의 프리킥 골도 아름다워서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여하튼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하피냐,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이면 파괴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을까. 솔직히 바르셀로나의 공격은 걱정이 거의 없어요. 저는 라민 야말을 믿거든요. 거기다 하피냐 너무 좋거든요. 레반도프스키가 나이가 많아서 부상이 잦아질까봐 걱정이긴 하지만 백업 페란 토레스가 있습니다. 백업 역할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 쪽에서 걱정되는 선수는 있죠. 누구냐고요? 알잖아요.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는 뭘 하는 걸까요? 이 경기 페란 토레스하고 교체되면서 22분 출전했습니다. 슈팅 0, 패스 성공률은 91%, 11개 시도해서 10번이나 성공시키긴 했는데 그리고 기회 창출도 2번이나 하긴 했는데 아쉬워요. 네, 아쉽습니다. 볼터치가 14번인데 박스안 볼터치가 3번에 불과하고요. 드리블 0, 볼경함 0. 특히 박스 안쪽에서 볼 간수가 안 돼. 아니 공격수면 박스 안에서 볼터치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오. 2번 빡쳤어. 너 22분 뛰는 동안 내가 너 보고서 2번 빡쳤어. 그리고 2번 빡친 거 외에는 네가 안 보였어. 저는 프리시즌의 레시포드 보면서 왼쪽보다는 최전방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최전방에서 거의 반사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 선수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물론 장점만큼 단점도 많긴 하지만 장점이 없는 선수가 아닙니다. 힘과 스피드가 있어요. 밀고 들어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공간이 많으면 파괴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상대로 공간 많이 주는 팀이 몇 팀이나 있을까요?
한지 플릭 감독도 경기 끝나고 나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레시포드에게는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좁은 공간에서도 무언가 만들어줘야죠. 솔직히 저는 바르다지를 등록시켜서 바르다지를 더 잘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공격 템포에 바르다지는 맞거든요. 바르다지가 마지막 패스의 정확도가 좀 아쉽긴 하더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아직 선수 등록이 안 돼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지 플릭 감독은 바르다지를 A팀에서 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시포드 이번 시즌 중요해요. 바르셀로나에서 임대 와서 뛰는 이 한 시즌, 이 기회 살리지 못하면 레시포드는 선수 경력이 꺾일 겁니다. 이번 시즌 실패하면은 분명히 중하위권 클럽으로 갈 거예요. 레시포드의 명성은 꺾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 기회고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목숨 걸고 뛰어야 됩니다. 이게 개막전 한 경기니까 20 몇 분 뛴 것 같고 레시포드를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선수가 올 시즌 또 변화해서 한 단계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레시포드를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 경기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갈 길은 멉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일단 첫 단추를 잘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라민 야말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파괴력은 유지될 것 같아요. 화력 대결로 가면은 누구를 상대하더라도 이길 자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성도를 높이려면 레시포드가 부활해야 돼요. 레시포드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잘해줘야 됩니다. 적어도 박스 안에서 볼터치는 제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레시포드가 분발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제 한 경기 치렀습니다. 이번 시즌 많은 경기가 바르셀로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간꾸레도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간꾸레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레시포드 부활하자!